안녕하세요. 천지관세법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입신고 방법과 통관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입신고에 대해 알아볼까요? 수입신고란 물품을 국내로 수입하려는 경우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입신고가 수리되면 이에 대한 증서로 세관으로부터 수입신고 필증을 교부받게 됩니다. 수입신고는 개인이 진행할 수도 있지만 저희 천지관세법인과 같은 관세법인 등에서 대행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수입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관세법에 따르면 수입신고 방법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신고 시기에 따라 출항 전 신고, 입항 전 신고, 보세구역 도착 전 신고 그리고 보세구역 도착 후 신고로 구분됩니다. 수입하려는 자는 자신에게 필요한 신고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각 수입신고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통관계획과 함께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통관계획이란 수입 화물에 대해 세관에 적법한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기 위한 계획을 말합니다. 즉 수입하려는 자가 수입신고 시 선택하는 수입신고 방법과 이에 따른 계획을 의미하며 이를 세관에 알려야 합니다. 통관계획은 아래와 같이 총 9가지가 있으며 수입하려는 자는 A부터 Z까지의 통관계획 코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수입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9가지 코드 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코드는 A부터 F까지 6가지 코드입니다. 통관계획은 해상 화물의 경우 FCL 화물이냐 또는 LCL 화물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LCL 화물의 경우 한 개의 컨테이너에 혼접된 화물들을 개별 화주들에게 인도하기 위해 분배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항공화물의 경우 FCL 화물과 LCL 화물 구분은 없지만 항공사 창고로 반입되는 화물과 일반 창고로 반입되는 화물로 구분됩니다. 항공사 창고로 반입되는 화물은 항공사 창고에서 바로 수입신고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해상화물 중 FCL 화물과 유사합니다. 반면 일반 창고로 반입되는 항공화물은 추가 이동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해상화물 중 LCL 화물과 동일한 종류의 통관계획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럼 해상화물 중 FCL 화물 그리고 항공화물 중 항공사 창고로 반입되는 화물에 적용되는 통관계획부터 살펴볼까요? FCL 화물 등이 선택할 수 있는 통관계획은 출항 전 신고, 입항 전 신고, 보세구역 도착 전 신고 그리고 보세구역 도착 후 신고로 총 4개입니다. 각 통관계획에 대해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FCL 화물 등이 선택할 수 있는 첫 번째 통관계획은 출항 전 신고입니다. 출항 전 신고란 항공기로 수입되는 물품이나 일본, 중국, 대만, 홍콩으로부터 선박으로 수입되는 물품을 적재한 선박과 항공기가 해당 물품을 적재한 항구나 공항에서 출항하기 전에 수입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FCL 화물을 선박을 통해 중국 상하이로부터 인천으로 수입하려는 경우 해당 선박이 상하이 항구를 출항하기 전에 할 수 있는 수입 신고입니다. 다만 수입 신고가 수리되기 위해서는 적하 목록 제출 및 심사가 완료되어야 하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그 사용 빈도가 낮습니다. FCL 화물 등이 선택할 수 있는 두 번째 통관계획은 입항 전 신고입니다. 입항 전 신고란 수입 물품을 적재한 선박과 항공기가 물품을 적재한 항구나 공항에서 출항한 후 국내 항구에 입항하기 전에 하는 수입 신고를 말합니다. 적하 목록이 제출되었다면 해상 화물의 경우 5일, 항공화물의 경우 1일 전부터 입항 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선 신고가 되면 입항 전 신고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적출국에서의 출항허가, 적하 목록 제출, 입항 전 신고 그리고 하선 신고 순으로 통관 절차가 진행됩니다. FCL 화물 등이 선택할 수 있는 세 번째 통관계획은 보세구역 도착 전 신고입니다. 보세구역 도착 전 신고란 수입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가 입항하여 해당 물품을 통관하기 위하여 반입하려는 보세구역에 도착하기 전에 하는 수입 신고를 말합니다. 여기서 보세구역이란 FCL 화물의 경우 부두박 컨테이너 보세 창고와 컨테이너 내륙통 관기지를 포함합니다. 진행 순서 측면에서 보면 보세구역 도착 전 신고는 입항 보고 이후부터 보세구역 반입 신고 전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적하 목록 제출 및 심사 완료, 하선 신고 및 수리, 입항 보고, 수리 그리고 보세구역 도착 전 신고 순으로 통관 절차가 진행됩니다. FCL 화물 등이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통관계획은 보세구역 도착 후 신고입니다.
보세구역 도착 후 신고란 수입 물품을 보세구역에 장치한 후 하는 수입 신고를 말합니다. 여기서 보세구역이란 FCL 화물의 경우 부두를 포함합니다. 보세구역 도착 후 신고는 보세구역에 반입 후 가능하므로 일반적으로 적하 목록 제출 및 심사 완료, 하선 신고 및 수리, 입항보고 수리, 보세구역 반입 신고 그리고 보세구역 도착 후 신고 순으로 통관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제부터는 ACL 화물 그리고 항공화물 중 일반 창고로 반입되는 화물에 적용되는 통관 계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CL 화물 등이 선택할 수 있는 통관 계획은 4가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ACL 화물과 일반 창고로 반입되는 화물은 추가 이동이 있다는 점이 FCL 화물 등과 다릅니다. 즉 입항 절차까지는 FCL 화물 등과 동일하기 때문에 ACL 화물 등도 FCL 화물 등과 동일하게 출항 전 신고와 입항 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항 전 신고와 입항 전 신고는 생략하고 FCL 화물 등과의 차이점인 보세구역 도착 전 신고와 보세구역 도착 후 신고에 대해서만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ACL 화물 등이 선택할 수 있는 보세구역 도착 전 신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세구역 도착 전 신고란 수입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가 입항하여 해당 물품을 통관하기 위하여 반입하려는 보세구역에 도착하기 전에 하는 수입 신고를 말합니다. ACL 화물은 소량 화물 분배 작업을 하는 보세구역으로 일반 창고로 반입되는 항공화물은 항공사 창고에서 일반 창고로 이동하기 위해 보세 운송 신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ACL 화물 등에 대한 보세구역 도착 전 신고는 보세 운송 신고 이후 가능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적하 목록 제출 및 심사 완료, 하선 신고 및 수리, 입항보고 수리 CY 또는 항공사 창고 반입 신고, 보세 운송 신고 및 수리, CY 등 반출 신고 그리고 보세구역 도착 전 신고 순으로 통관 절차가 진행됩니다. ACL 화물 등이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통관 계획은 보세구역 도착 후 신고입니다. 보세구역 도착 후 신고란 수입 물품을 보세구역에 장치한 후 하는 수입 신고를 말합니다. ACL 화물은 소량 화물 분배 작업을 하는 보세구역에 일반 창고로 반입되는 항공화물은 항공사 창고에서 일반 창고에 반입 후 수입 신고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적하 목록 제출 및 심사 완료, 하선 신고 및 수리, 입항보고 수리, 보세구역 반입 신고, 보세 운송 신고 및 수리, 보세구역 반출 신고, 보세구역 또는 일반 창고 반입 신고, 그리고 보세구역 도착 후 신고, 순으로 통관 절차가 진행됩니다. 마지막으로는 통관 계획 코드 G부터 H에 해당하는 내용을 살펴볼까요? 물품 반출 후 수입 신고는 관세법 제253조에 규정된 수입 신고 전 물품 반출 제도 활용 시 적용되는 통관 계획입니다. 해당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자민 물품은 사전에 세관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H코드에 적재 화물 목록이 없는 물품 신고는 일반적으로 핸드캐리라고 불리는 휴대폰 수입에 적용되는 통관 계획입니다. 여행자 입국 시 휴대하여 반입하는 휴대품 중 회사용 물품은 회사 명의로 정식 수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적용되는 통관 계획이 바로 H코드에 적하 화물 목록이 없는 물품 신고입니다. 반면 Z코드에 적지 화물 목록이 없는 물품 신고는 우편물이나 선용품 등 수입 신고에 적용되는 통관 계획입니다. 오늘은 수입 신고 방법과 통관 계획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